여러 훌륭하신 많은 분들이 있고 그 분들이 활동해 오신 바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지금 이렇게 아시카트에 나와서 14일째 촬영을 하면서 현지 앞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많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요. 뭐 저희 여기뿐만 아니라 안국역 5분 출구인가요? 네, 그쪽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차량을 마련해 놓고 계속 함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제안 드리면서 또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통합의 흐름 만들어가게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 김민수 전 대변인님, 김민수 대변인님 근처에 와 계시죠. 예. 오늘 바쁜 와중에서도 일정 마치고 이렇게 와주셨는데요. 김민수 대변인님 모시고 연설 회견 들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김민수 대변인님 모시겠습니다. 화이팅!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이걸 꼭 나한테 사진 좀 보내줘. 영상을 이따가 꼭 좀 보내줘. 뭔 사진을? 아니 이거 영상. 영상인 거?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전 대변인 김민수입니다. 여기 마이크 데시벨에 뭐 이렇게 제한이 있나요? 없나요? 네. 먼저 지금 이 현장에요. 대통령의 탄핵 각하와 기각을 염원하시는 많은 국민들께서 단식을 해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항의를 해주시고 있고 저항을 해주시고 계신데 이렇게 함께 싸워주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가운 날에도 이렇게 수많은 예국 유튜버들께서 나와주셔서 대통령의 진실을 알리고자 하시고 대통령의 의지를 알리려고 하시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려고 하시는 것에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섰습니다. 광화문뿐만이 아니라요, 국회 그리고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어떤 곳 한 곳 할 곳 없이 온 국민이 일어서고 있는데 민주당이나 수많은 언론들이 이러한 진실들을 많이 가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무서우니까요. 국민들이 일어서는 게 무서우니까요. 예. 그리고 국민들은 왜 이렇게 일어서는 걸까요? 대통령께서요 계엄 비상계엄을 선포하던 당시에 그 다음 날에 대통령 지지율이 불과 10%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왜 여기나 이러한 개혁들을 내 인기가 떨어져도 난 인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가 욕을 먹어도 개혁해 내겠다라고 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바보 같은 대통령 이제 한 번쯤 나올 때가 되지 않았냐.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고집 부리는 대통령 이제 한 번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냐. 이 진심을 이제 국민들께서 알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2022년 6월 10일이 어떤 날인지 기억하세요? 2022년 6월 10일 날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에 취임하셨던 날입니다. 대통령이 취임사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입각하여 국민이 진정으로 주인이 되는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의 첫 문장입니다.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국민이 진정으로 주인이 되는 나라 우리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국제사회에서 원조만 받고 도움을 받던 나라가 아니라 이제 이만큼 강성했으니 책임을 다하고 역할을 다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가 함께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요 처음부터 자유를 외치셨습니다. 취임사에 무려 35번이나 자유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요 현재까지 보수주의가 배출해낸 대통령 중에 가장 보수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수의 가치는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 땅에 자유의 씨앗을 심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서 35차례나 자유를 외쳤습니다. 왜? 자유라는 단어가 대한민국을 이때까지 성장하게 만들었고 앞으로도 부국강병을 이끌 것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고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위기 앞에 놓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쳤던 자유가 무너지고 있고요.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고요.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시장경제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사유재산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수많은 제도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저들이 대한민국을 지켜왔던 체제를 붕괴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지키는 우리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체제전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요, 대한민국을 발전시켜왔고 발전시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수많은 국민들께서 이렇게 몇 날 며칠을 배 고르면서 앉아 계신 거고요. 이 수많은 분들께서 이 추운 겨울 함께 소리치고 외쳤던 거 아닙니까? 네. 이 소리가요, 우리의 소리가요, 보수를 지지하는 예국 시민 50%를 넘어서 이제 60%, 70% 아직 깨어나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모두를 깨울 수 있는 목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0%가 육박했습니다. 맞죠? 네. 이 말은 뭡니까? 국민 2명 중에 1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 동참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100%를 만들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있을 겁니다. 그 한 명씩을 설득하면 100%가 됩니다. 둘에 한 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되었다, 둘에 한 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맞다. 그럼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한 명을 설득하면, 우리 모두가 한 명씩을 설득하면 100%가 됩니다. 그때 대한민국이 깨어날 겁니다. 그때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일어설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을 알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우리를 극우라고 합니다. 왠 줄 아세요? 처음에 저희처럼요, 제가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과천 상륙작전이다 했다가 대변인 4시간 만에 내려놨습니다. 맞죠? 방송 다 잘렸습니다. 맞죠? 자, 우리처럼요, 처음부터 싸웠던 사람들을 윤석열의 극성 지지자라고 원래 몰려고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저는 대통령하고 차 한 잔도 마신 적도 없어요. 국민 여러분들도 대통령하고 일면식도 없어요. 야, 이거 윤빠들의 행진으로 보려고 했더니 이게 안 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 50% 국민을 지금 극으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지키고요, 자유주의를 지키고요,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을 알고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다 극우라면 우리 모두 극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미국 보수주의의 아버지인요, 베리 골드워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극단주의는 악이 아니며 정의를 지키기 위한 온건함은 덕이 아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까?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면요, 투쟁해도 괜찮습니다. 더 싸워도 괜찮습니다. 더 소리쳐도 괜찮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순종의 역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요, 조선의 체제를 깨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수많은 자들과 수많은 강대국들과 싸우며 이 나라의 자유의 씨를 뿌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요, 이 게으른 나라에서요, 근면 성실의 씨앗을 싣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발전의 역사는요,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보수주의자들은요, 우리 자유주의자들은요, 단 한 번도 온건했던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는요,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자들이 투쟁하며 만들어낸 발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했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미국 보수주의 아버지 베리 골드워터가 말했습니다.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극단주의는 악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요, 심판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심판 대상이 됩니까? 대한민국 헌법에서는요,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요, 그냥 권한이 아니에요. 국민을 위한 동시에 의무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만약 헌정 질서를 교란하는 자들에 의해서 사법의 기능이 마비되고 행정의 기능이 마비되고 이를 통해서 헌정 질서가 흐트러진다면, 불효란된다면 이 위기의 상황을 보지 말고 비상계엄을 하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입니다. 대한민국 상권 분립국가죠. 대통령의 이 권한을 견제하라고 있는 게 뭡니까? 국회의 계엄 해제권입니다. 국회는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했고요. 이에 대통령이 따라줬습니다. 이걸로 끝난 거예요. 감히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를 해석합니까? 판단합니까? 이것은요, 저 국회 민주당 모질이들이요, 행정부와 입법부 위에 사법부가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상권 분립이 깨지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부터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이 깨지고 행정부와 입법부 위에 정치적 사법부가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요,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입니다. 국민의 신임이 더해져서요, 헌법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갖는 겁니다. 헌법재판관들이요,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을 감히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국민을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준 표를 무시하는 거랑 같습니다. 주권을 무시하는 거랑 같습니다. 우리가 헌법재판관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판단할 권한 준 적 있습니까? 헌법재판관들이요, 저렇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에게 임명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선출된 자들이 아닙니다. 저들의 권한은요, 국민의 신임을 받은 대통령이 임명을 해줌으로 인해서 국민의 신임이 더해져서 비로소 권한이 생기는 자들입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권한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주적 정당성이 뚜렷한 대통령을 심판합니까? 헌법재판관들이요,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심리가 길어지는 것은 대통령의 각하나 기각을 주장하는 최소한 3인이 있기 때문이다. 저들은 이들을 설득하려고 할 겁니다. 만장일치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려고 할 겁니다. 저들은 끝까지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4명, 5명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려는 자들을 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려는 헌법재판관들에게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당신들 뒤에도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다. 당신들 뒤에도 보수정당의 국회의원이 있다. 당신들이 옳은 판단을 한다면 우리가 당신을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당신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 될 것이다. 당신을 우리가 빛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야 3명만 버티면 결국에는 기각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 3명이요, 끝까지 버틸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 힘을 실어주셔야 됩니다. 잘한다 잘한다, 당신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영웅이라고 소리쳐 주셔야 됩니다. 당신이 법리대로 판단하는 진짜 대한민국 사법의 최후의 보루라고 여러분들께서 외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대통령 각하되시겠죠? 대통령 기각되시겠죠? 대통령께서 직무에 다시 복귀하시면요,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한 단계 더 도약할 겁니다. 물론 저 민주당 22대 국회가 있는 한 대통령을 발목 잡겠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뭘 알았습니까? 온 국민이 알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암약하는 반국가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알았습니다. 아닙니까? 대통령의 아직도 공산주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익을 위해서 중국과 손잡고 공산주의와 손잡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런 자들이 있는 대한민국에서요, 어떻게 더 한 걸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과 박스에요, 아무리 좋은 사과가 100개 들어있어도요,
이 중에 썩은 사과 하나가 있는데 얘를 아깝다고 여기에 두면요, 이 박스한 사과가 다 썩는 겁니다. 썩은 사과 우리 드러냅시다. 고른 사과 우리가 드러냅시다. 윤석열 대통령께서요, 남은 임기 기간 동안에 정말 힘을 내서 본인이 주장하셨던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어 봅시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이 주장에요,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요 이제 충분히 잘 삽니다. 우리가 5대 경제 강국인 거 아십니까? 6대 군사 강국인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탑의 문화 강국인 거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가요 불과 6, 70년 전에 원조가 없으면 하루도 먹고 살기 힘든 나라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4위의 원조 국가인 건 아십니까? 몰랐어요. 네. 우리나라는요 너무나 위대한 나라예요.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왜 대한민국이 글로벌 준추국가로 가야 된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외치는지 아세요? 이게 가능하면 우리가 G7도 G3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요 오늘 앞을 보신 게 아니에요. 5년 후 대한민국을 봤고요, 10년 후 대한민국을 봤고요, 50년 후 대한민국을 봤습니다.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 기여해야 됨을 알았고요, 이 자유를 바탕으로 더욱 성장해야 됨을 알았습니다. 기업의 자유를 줌으로 인해서 미국 같은 큰 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도 나와야 된다는 걸 아셨습니다. 네. 민노총들을 때려잡아야 기업이 성장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민노총이요 북한 지령문 102건이나 받았습니다. 저게 노동단체입니까? 간첩단체입니까? 저들을 잡아야 대한민국이 더 성장한다는 거 알고 계셨던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요, 내가 다쳐도 내가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대한민국 대학을 울부짖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개혁을 외쳤습니다. 이거 감동받고 국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진심 알아서 다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통령 구해내야겠죠. 여기에 수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겠지만요, 특히 국민의힘 의원님들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이제 많이 나와서 싸워주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아직 뒤에 숨어 있으시거나요, 나오긴 하는데 진심을 다해 싸우지 않는 분들, 진심을 다해서 남은 기간 동안 싸워달라는 정말로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하는 책이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요 How Democracies Die라는 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입니다. 민주주의를 국민들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민주주의를 국민들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지킬 힘이 없다 라고 합니다. 왜요? 국민들은요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권한을 국회의원들에게, 대통령에게 다 위임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그 나라의 의식 있고 정의로운 정치인들이 죽으림을 다해야 민주주의가 최종적으로 지켜진다고 그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다 나오셔서 싸우고 계신데요, 국민 여러분 이미 할 거 다 했습니다. 이 이상 어떻게 합니까?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나와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목숨을 걸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 지키고요, 윤석열 대통령 지키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 지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지시면요 조기 대선에서 우리가 이길 거라는 그런 상상 버리셔야 맞습니다. 대한민국 이미 장악당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까지 불법적 절차에 의해서 수사권은 없는 공수처가 수사하겠다고 덤비고, 불법적 절차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심리조차도 불법적인 요소들이 가득한데 무슨 재주로 저들을 이깁니까?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이것부터 바로 잡아야 차기 대선에서 누가 돼도 보수정당에서 대통령 될 수 있습니다. 조기 대선 준비하는 분들께 제가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빨리 대통령 되시는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 각하되고 차기 대선에 나가는 겁니다. 일사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네. 저 좌파 세력은요, 집단이 공격당하면 분노합니다. 우리 집단을 공격하면 분노합니다. 우리 보수 정당은요, 나 개인을 공격해야 분노합니다. 이게 보수주의를 가장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정당을 공격하면 함께 분노하고, 우리 대통령을 공격하면 함께 분노하고, 내 옆에 동료를 공격하면 함께 분노해야 우리가 강해집니다. 어떠한 사람도 보수주의를 지지하고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이 수많은 국민 중에 어떠한 구성원 한 명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수 있게끔 우리가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체제 변경이 되겠어? 이 가능성, 그런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1%도 없습니까? 0.1%도 없습니까? 지금 제주 간첩단, 창원 간첩단, 그리고 민노총에 북한 지령문이 저렇게 발견돼도 단 1%의 가능성도 없다고 보십니까? 그런데요, 정치라는 것은요, 0.1%, 단 0.01%의 가능성이라도 대한민국 국가를 위태롭게 하고 국민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정치인들이 나서서 막아야 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책임보험이고요, 종합보험입니다, 여러분. 0.1%의 가능성이라고도 있다면 우리가 국민들의 보험이 되드려야죠. 우리가 운전 잘한다고 자동차 보험 안 듭니까? 들죠? 만에 하나 체제 전복이 된다면요, 이거는 접촉사고가 아니라 전복사고입니다. 대한민국 전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요, 힘내서 목소리 같이 외쳐주시고 대통령 지켜주십시오.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자유를 외쳐주시고 대통령 탄핵 기간을 외쳐주십시오.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아이들도요, 앞으로의 대한민국에서 잘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무려 애가 5명입니다. 저는 하루하루 걱정이 됩니다. 제가 못 살까봐가 아니라요, 내가 5명이나 퍼질러 나왔는데 얘네가 살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자유롭지 못할까봐 걱정됩니다. 얘네가 살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풍요롭지 못할까봐 걱정됩니다. 얘네들이 사는 대한민국이요, 빛과 희망이 없을까봐 진심으로 걱정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같은 마음으로 싸워주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대통령이 임무에 복귀하시는 날까지, 직무에 복귀하시는 날까지 힘드시겠지만 외쳐주십시오. 힘드시겠지만 외쳐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는 영웅입니다. 아무도 무서워서요, 말 한마디 못하고 계실 때 여러분들께서 관저 앞으로, 강화문으로, 전라도로, 부산으로 모두 일어서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셨던 작은 희망이 이제 불꽃이 되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무려 절반의 국민들께서요,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남은 3일이 될지 일주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때까지 이 50%의 지지율 100%로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오늘 당장의 옆에서 비상계엄 잘못됐다, 윤석열 탈핵돼야 된다는 친구 그 한 명부터 설득하십시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요, 지지율 70%, 80%, 90%, 100%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따뜻한 방에서 발 뻗고 잘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대한민국 같이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